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14개 안건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민숙입니다. 국민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사유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의 사항이 의료급여법 제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 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53번 생활보장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학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66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점, 금융기관, 병원 등 우리 사회의 키오스크, 단말기, 터치스크린, 모바일과 같은 생활 디지털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의 2가 지난해 10월 22일 신설되고 올해 10월 23일 본격 시행되어 무인 정보 단말기 이동통신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받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원 사업에 대해 명기했습니다. 안 제6조의 사무의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했고 안 제7조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의 포상 가능 규정을 적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 디지털 활용 역할을 갖추고 디지털 소외 및 불편을 해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66번 노인장애인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 국민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 및 정부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과 같은 중앙정책 흐름과도 부합하며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이 필수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고령층의 정보 격차 해소는 주민의 생활 편의과 안전, 사회 참여 확대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른 상위병령과의 충돌이 이어지도 없음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르신에 대한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발췌한 사항에 보면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내용적인 게 제2항에 보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 통신 역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 장치를 말한다.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무선 정보통신은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이 내는 거는 문구 하나에 글자 하나에 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명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노인이 아니면 일반인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한 것이 맞는 건지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노인이 아닌 사람을 표기했는지 좀 의문스럽네.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네,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이거는 상위법이 노인복지법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은 우리가 뭐 솔직히 건들 수 그러면 있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그 노인이 아닌 노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 아닌 사람이니까 노인 예의 그 예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그 정보화를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노인복지법에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네네. 표구가 좀 이상해서 언론 이해가 닿지 않아서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 표현이다 그 얘기죠? 네, 노인이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 네네. 노인이 아닌 사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우리 김학엽 의원님께 감사 표현을 좀 먼저 해드리고요. 우리 부소장님한테 좀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65세 이상 노인이신 분들도 포함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발의하신 내용 취지와 같이 이제 그 많은 노인 인구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시게 된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단체나 기관이나 리아 한국정보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 저희도 연계해서 저희 노인분들이 그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검단 지회 사무실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오래전 얘기인데. 네네. 네, 거기서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을 이렇게 하더라고. 네.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거기서 그 회장님들 말씀하시기를 이게 좀 예산 지원을 좀 넉넉하게 좀 해줘가지고 네. 어르신들이 좀 많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좀 연결되게 좀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강사비가 좀 적으니까 이게 뭐 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도 있으십니까? 네, 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 대비해서 현재 이런 교육이 현저히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조례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포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기 보면 이와 관련해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단순히 저희가 키오스크를 어떤 교육 장소나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버스를 이용해서 기관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심우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교육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노인분들이 가셨을 때 이 기기를 활용할 수,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그러면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상 체계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캠페인을 열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께 봉사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제공하면 몰라도 어떻게 이것을 더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애매한 포상에 관한 그 조항이 들어갔는지 좀 의문이어서 네. 이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취지를 따져서 저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상공인, 이게 그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 이용해서 우선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뒤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주문도 못 하겠고 누가 요즘은 도와주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네. 그런 이제 업체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제 홍보하는 근데 개인보다는. 사실 키오스크를 없는 업장을 최근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데 그쵸. 그런 예. 것들 우리가 어떻게 반란해가지고 좀 누가 더 열심히 했다 아니라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포상과 관련된 그 조항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게 좀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할 수 예. 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제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럼 좀 더 그러면 구축되고 나서 상황 봐서 그럼 저희가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이상이 네. 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도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김학엽 의원님,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이제 음식점이나 우리가 커피숍, 뭐 병원, 또 심지어 또 약국을 가 보니까 약국에도 이게 설치된 데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이거를 모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공경에 처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상제도 우리 송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서구에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서구에 관내 단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포상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또 여기 이제 그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포상제도를 빼는 게 맞다고 생각. 그러면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제가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네,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을 이렇게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님과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6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위원회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평생에 도박을 경험해봤으며 도박을 경험했던 청소년 중 6개월 동안 약 19%가 도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제적인 문제, 정신건강, 신천건강 등 도박 중독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약 87%가 넘는 청소년이 도박 예방 교육을 필요한다고 답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추진 공모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도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이 선정되어 당장 8월부터 도박 예방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구청장 및 책무를, 제4조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전문가 등 자문위원 위촉과 제8조에서는 청소년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와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자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67번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 관련 문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기반의 불법 도박 접근성이 높아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대응만으로는 지역적 실태나 특성에 적합한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예방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을 도박 중독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 도박 같은 경우가 이제 도박이라는 게 기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청소년 도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돼야지 도박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이 뭐 고수업을 치더라도 뭐 어떤 금액 이상 말 그대로 본인이 생활하는데 하는 비용에 보다 더 많은 비용을 했을 때 이제 도박으로 보고 그보다 이하일 때 뭐 놀이문화라고 그냥 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청소년 도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청소년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 법적으로 도박의 규정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규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능력 밖에나 아니면 뭐 본인의 시간이나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담을 하러 오는 건 부모님들이 저희 센터에 우리 아이가 도박 중독인 것 같다라고 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해보고 그다음에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랑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문가한테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정확하게 도박에까지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을 네네. 우리 아이가 도박 중독인 것 같다라고 네, 상담을 오면 네네.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그거를 갖고 이 아이가 그럼 도박의 중독이 맞다 아니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발굴이란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상담을 오시거나 해야지 발굴이 되던가 네네. 아니면 청소년들이 뭐 본인의 계정을 갖고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뭐 계정을 갖고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내기는 온라인상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 갖고 잡아내기는 좀 힘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부모님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도박 중독인 것 같다 했을 때 그 기준이 좀 있어야지 이 네네. 판단을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뭐 초등학교지만 뭐 용돈 받아가지고 게임머니로 바꿔서 네네. 그 게임머니 갖고 그 안에서 뭐 아이템을 뽑기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안에 뽑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운을 걸고 돈을 걸고 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금액이 뭐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뭐 100원, 200원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렇게 뭐 신경을 안 쓰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떠오르는 다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상담을 가서 그러면은 아이가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뭐 200원 정도가 뽑기를 했다. 이거를 도박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렇게 볼 수가 또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으로 갈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렇게 문제는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어떤 정도 도박이라는 청소년 도박이라는 기준이 좀 정해져야지 그거에 대한 대처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규정을 딱 그렇게 뭐 도박을 얼마 이상 하면 도박이다. 청소년이 뭐 몇 시간 이상 하면 도박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건지.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일상생활에 네네. 어떤 그 문제가 생긴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어떤 일정 금액이라고 금액, 뭐 네.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럼 일정 금액이든 보면 당연히 그건 기준이 있을 거고 일정 금액이라는데 그 청소년 생활보다 더 많은 비용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용돈이 다 다를 텐데 아니면 쓸 수 있는 그렇죠. 그 경제력이 다를 텐데 네, 본인의 그런 부분이 되게 기준이- 좀 판단이 애매할 수 있어서 어려워서 그 일률적인 기준으로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근데 있을 것 어쨌든 지금 이 같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는 내용이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면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좀더 앞으로 고민- 진행하는 부분을 네네. 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네, 네, 만들어야 될 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좀 더 고민해서 그런 기준들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도 있으십니까? 네. 네, 과장님, 정태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으면 뭐 어떻게 청소년 도박을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지, 뭐 누가 도박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준점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박용갑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도박이나 도박 중독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얘기 나왔어요. 도박 중독이라는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해서 가족 및 대인 간의 갈등 및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에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형태를 도박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도박은 금품 및 유효형 소음이나 그밖에 재화 등 우연의 득실 결정 승부내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 그 유인물을 논하드렸습니다.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1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36%가 돼요. 이게 한 장씩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내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우리가 이거 자료를 다 받고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고 나면 정확한 기준을 이제 만들자 이런 취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한정우님 질의해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발의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이 모법에 상당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을 법에 의해 필요성을 실행을 거두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도박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뭐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뭐 한국 도박 문제 예방 뭐 유치원도 있고 KR 중독 예방 센터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1년에 뭐 2, 3회씩 교육을 한다. 그런 집행 계획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 예방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 정도 할 것인지 그때에 이제 우리 서구에 그 도박 중독된 청소년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실행을 거둘 수 있도록 하라. 정태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보완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계획서를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이 예방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좀 어제 보도도 됐어요. 특별 형사 24시인가 25시에 이 도박 중독성에 대해서 나왔고 근데 어제 박영거 의원님 내가 이게 제일 먼저 서명을 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좀 유심히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3개 기관이 있어요. 뭐 거기 기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보관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만큼 조례에 의해서 예방의 효과를 거뒀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조례를 실행을 거뒀다. 그렇게 판단되잖아요.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 그래서 우리 그 끝나고 나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그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네. 존경하는 이한정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주신 자료에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도박이다. 그럼 반복적으로가 뭐 월 몇 회냐 이게 기준인 거잖아요. 예, 반복적으로라는 게 뭐 1년에 몇 회냐, 연 몇 회냐, 주에 몇 회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500만 원 이상은 뭐 15%, 100만 원 이상은 뭐 35% 이건 통계 자료인데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100만 원 잡을 것이냐, 뭐 월 뭐 100만 원 이상을 하는 게 도박이다, 아니면 뭐 일주일에 100만 원 하는 게 도박이다 이런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안 와요? 지영 언니, 지영 언니, 서지영. 네, 박용갑 의원님 퇴장하셔야 됩니다. 서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안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지영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회의규칙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68번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문 내에서 경계성 진흥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계성 진흥인은 법적, 행정적,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복지 확장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경계성 진흥인은 지적 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자립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특히 학령기 이후에는 별도 교육, 훈련의 기회가 부족하여 자립생활이나 사회 참여에 한계가 있어 평생 교육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386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 진흥인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진흥인들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조례안은 잘 봤고요. 그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그 정의가 지금 여기 검토위원회는 이제 평생교육법 이렇게 다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정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경계선 진흥인은 일단 저희가 보통 IQ 지능 검사를 하면 그 검사에서 보통 70 이하는 저희가 지적 장애인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71에서 84까지의 지능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용어로는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IQ 테스트를 해서 70에서 84라고 했는데 그럼 이 IQ 테스트를 언제 했을 때 뭐 이게 나이에 따라서 IQ는 계속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재 이제 이 통칭으로는 그냥 나이에 따라서 분류되지는 않고요. 경계선 지능인 자체를 그걸로 이제 테스트할 당시에 그게 나왔을 때를 그 테스트가 뭐 기준이 뭐 초등학교 때 했던 뭐 IQ 테스트냐? 네.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나이 상관없이 이 테스트하는 방법이 어디 가서 기관에 가서 테스트를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계성 지능인인가 아닌가가 내가 의심스럽다라면 가서 이제 지능을 받아서 그게 분류하는 걸로.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이다 보니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은 느린 이 안에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그 느린 학습자는 사실 뭐 IQ가 85가 될 수도 있고 87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학습이 더디거나 아니면 상황에 같이 하는 게 어려운 그런 모든 분들을 느린 학습자로 규정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이 지원 조례에 꼭 명확히 뭐 IQ 71에서 84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뭐 저의 개인 여긴 그거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IQ를 갖고 뭐 어떻게 형성된 모임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IQ 테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믿음을 갖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IQ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생활이나 아니면 어떻게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 그대로 좀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이해력이나 습득력이나 이런 게 좀 빠를 수 있지만 그런 게 꼭 중요한 IQ가 아닌 정말 또 다른 테스트나 이런 기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IQ 테스트만으로 나온 결과로 갖고 그거를 이제 뭐 경계선 지능이느냐 그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맞나 좀 싶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서구에서 저희 경계선 지능이라고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가 그거를 사실은 뭐 전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주로 저희가 이 행정적인 용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이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네. 주로 저희는 이제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써서 지난번에 6월 14일에 저희가 그 부모 교육을 할 때도 느린 학습자 그럼 느린 학습자는 한 학생 어느 솔루션. 정도나 될까요? 인원이? 파악된 인원이? 파악된 인연이요. 네.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서구 관내에 지금 테스트도 계속 진행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이 정의를 물어보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럼 느린 학습자라고 이분들도 IQ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 구간에 들어와서 느린 학습자라고 판별이 된 건가요? 아니요. 이분들은 그러진 또 어떤 않고요. 기준으로? 저희가 그냥 그 특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좀 느린 학습자다. 인 것 같다라고 오셔서 그래서 5초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 받으시죠. 예. 그러면 이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게 지원을 해주는 조례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그럼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그게 딱 명확하게 이분은 경계선 지능인이다. 만약 장애가 있으신 분은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그 자격증이나 뭐 이렇게 발급이 되잖아요.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계선 지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딱 명확히 기준을 잡고 정의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냐는 거죠. 저는 말 그대로 내가 그럼 지원을 받고 싶어서 IQ 뭐 테스트를 했는데 좀 IQ 테스트를 좀 내가 좀 엉망으로 받아. 그래가지고 그 구간에 들어가서 뭐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거는 좀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부분을 지금 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느린 학습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느린 학습자 외에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따로 다시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개념인지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물론 그거가 테스트를 해서 딱 요 안에 들으냐 안 들으냐로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저희는 평생 교육에 의해서 느린 학습자 교육을 하는 부분인 거여서요. 저희가 뭐 이걸 딱 기준으로 잡아서 이분한테 돈을 지원해 이런 그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넓은 의미에서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상위법에 하게 지금 되죠. 얘기하신 것처럼 그 IQ 테스트가 70에서 84 구간 나오는 게 상위법에 그 70에서 84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딱 돼 있다. 아니요, 상위법은 현재 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검토보고는 상위법에 다 경계선 지능인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다고 검토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전문위원님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상위법에서 그 내용을 본 게 없는데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는 이제 상위법에 정확히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정의가 돼 있고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지금 저희 조례 내용에도 보면 지원 사업에 이래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이라고 선별이라는 그 선별은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선별이라는 거가 이제 본인들이 내가 경계선 지능인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테스트 비용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네, 잠깐 제가 보충 설명하면요. 이 경계선 지능하고 아까 좀 전에 느린 학습자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항은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은 복지에서 얘기하는 사각지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경계성 지능자라고 해서 뭐 IQ가 몇이다 해서 딱 잘라지는 그렇죠. 그런 상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언어 발달에 조금 약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금 약간의 좀 이상하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은 다 할 수 있는데 일반인보다는 약간 좀 떨어진다. 그런 분들이 이제 경계성 지능, 뭐 느린 학습자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유전적인 사항이 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언제 테스트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테스트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정상인으로 있다가 지나면서 또 성인이 됐을 때 변화가 돼요, 이게 유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 차원에 찾아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게 하겠다 그런 거고, 지금은 현황 조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기독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사례 관리 중심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자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부모라든지 대상자라든지 그분들을 좀 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지금 서구에서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느린 학습자라는 느린 학습자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저도 쓰고 그거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인천에서 서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고 예. 상위법에 있다는데 전 상위법에서 지금 뭐 제가 못 찾은 건 못 찾겠지만 현재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발의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검토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 말은 정말로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느린 학습자하고 지금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 쪽에서는. 그럼 거기랑 이거랑은 좀 뭐가 다르냐는 부분인 거죠, 그럼? 경쟁 진행과 느린 학습자하고 지원을 지금 느린 학습자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조례는 거기에 지원 조례랑 뭐가 다르냐는 차이는 뭘까요?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조례가 있지는 않고요. 그럼 이 조례가 느린 학습자를 위한 조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단어가 차라리 그냥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하는 걸 했으면 오히려 혼란이 없는데 느린 학습자랑 경계선 지능이랑 아예 다른 부류처럼 이 정의가 돼버리니까 네, 그럼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경계선 지능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경계선 지능이는 어떻게 판단하고 선별하고 어떤 기준이라고 여쭤보게 된 거고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아마 그 경계선 지능인은 저희가 정확한 행정적인 용어여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럴 수 있어서 저희가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한 거고요. 여기 경계선 지능인은 약간 행정적인 용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서지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경계선 지능이라는 건 법률 용어예요? 행정적인 용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걸 법률에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경계선 지능인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러는 네, 하고 할게요. 법률에 있다는 게 하고 할게요. 행정용어지.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아이사랑꿈터 서구 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4호 아이사랑컴퓨터 서구 5호점, 6호점 민간인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이사랑컴퓨터 5호점과 6호점의 수탁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 심사 후 운영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신속히 재선정하여 공백 없이 안정적인 아동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이사랑컴퓨터는 인천형 공동 육아 나눔터로 인천시 아이사랑컴퓨터 설치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7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5호점은 가정로 151번 길에 가자 코오롱 하늘채 메트로 아파트에 위치한 시설로 현재 인천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6호점은 타곡로 97번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 하늘샘 배움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주요 내용입니다. 아이사랑 컴퓨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위생,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부모들 간의 자조 모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재원은 12급이 각 50%씩 보조하고 있고 그 외 이용자 이용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5호점, 6호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두 곳 모두 7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얻어서 위탁 운영 적격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재계약 시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이후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 기간을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3854번 가정보육과 소가 아이사랑컴퓨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사랑컴퓨터 서구 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적절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건데 지금 이게 사랑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설인데 약간 키즈카페처럼 운영이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와가지고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함으로써 그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이용료를 하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 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나요? 네, 받고 그러면 그 수익은 어쨌든 무조건 사랑컴퓨터 이용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용자가 많은지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좀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좀 부족하게 나오나요? 네. 뭐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운영비가 이제 거기에 있는 꿈터장 인건비하고 네네. 그다음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관리 운영비 정도 지원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용료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용료가 이제 1,000원이에요. 한 네, 번 알고 이용할 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럼 뭐 시설 재투자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나요? 그 이용료는? 뭐 이제 이제 인건비랑 가능하면 운영비는 이제 다 뭐 지원이 기자재나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 그런 것들을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나 또 이용료를 어떤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이런 규정이 다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네. 수익 보고를 받고 그러면은 네. 지출에 대한 보고도 다 받으실 다 거 받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또 계속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달라는 네, 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의원입니다. 아이사랑 꿈터 서구 5호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이사랑 꿈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38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운영위원회가 의결 기관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의결하도록 세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4조의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사안을 부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즉 가부동수는 다수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의결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계산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의 합의에 기초한 절차 집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리적 정당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실현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69번 가정보육과 소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이 가부 동수인 경우 그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언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3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견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8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은 2020년 12월 1일 민간위탁으로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11월 30일에 위탁 만료 예정이었으나 기존 수탁법인인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위 수탁 계약 조기 해지 요청에 따라 3달 앞당긴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은 봉오제 1로 가정 LH 8단지인 루온시티 루에블리 아파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 돌봄 선생님 1명, 총 2명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자가 귀가하는 동안 아동에게 안전하게 휴식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의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중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8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의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3855번 아동행복과소가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이스타 계약 조기 해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재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3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등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전에 그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위탁 기간에 대해서 그 왜 5년으로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시설의 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임제에 5년만 하고 재계약 안 해요? 5년 하고 다시 재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 평가에서 근데 통상적으로 다시 공고 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년으로다가 하니까 운영상에 좀 신뢰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3년 다른 데는 다 3년씩 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3년으로다가 하고 재계약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해주는데 왜 굳이 5년을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세가 좀 약간 느슨해지고 여러 가지로 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니 재계약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성실하게만 하면 2번, 3번 재계약이 되는데 뭐하러 이게 5년을 하는 이유가 이게 맞지를 않다고 봐요. 나 이거 3년으로다가 수정을 해서 동의안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 귀찮으면 아예 10년으로다가 해버리든가 그럼. 아니 그럼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전부 다 5년 계약하고 있고요. 아니에요. 좀 전에도 아이 사람 꿈터도 다 3년씩으로다가 다 올라왔어요. 이거 업무보고 때 내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좀 한번 여쭙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심우창 의원님 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5분간만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심우창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의원님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한계 돌봄센터 2호점 민간 위탁 재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은 정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명욱 국장님,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절차를 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회의규칙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3870번 주택가 소가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단 구성과 운영 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원단 구성의 확대, 구청장 중심의 민원 처리 체계 정비, 서식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 현장에서 행정적 효율성과 주민 신뢰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이 행정 실무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단을 구성했던 인원을 좀 증가하고 또 서비스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부동의 의견 없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원단, 사업단, 이 내용을 이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
주도가 마치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따르는 불편함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간 사업자가 주도한다는 말씀이 별로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자문위원이 이제 민간 업체 일 전문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해당 단지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들은 제쳐가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이 꼭 관에서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또 민간 그 업자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데서도 주도하고 뭐 사업 주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모든 거를 서구청장으로다가만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은 민간 사업단이 운영하는데 관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냐, 이제 그 취지거든요. 그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자문하는 성격이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대외적으로다가 이게 공신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여기 뭐 재산권에 얽혀 있는 주민들이 나는 광역시장 서구청장이 이렇게 돼갖고 관에서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갖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런 거? 사실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 수립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도 주민들 일부는 이거 구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게 멍석을 깔아드리는 거고 사업 주체는 결국엔 조합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은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은청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좀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과장님은 내주십시오. 이게 지원단 설치 그 일부 개정 조례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뜻인지 맞나 봐요. 이게 민간인이 추진하면 이게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또 이곳을 빨리 원도심의 재개발을 촉진시키고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 구비, 예산 지원을 해서 처리하는 거 맞죠? 그 성격을 꼭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 노후도가 있고 인정되고 또 주민들께서 기본적으로 10분의 1 동의를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뭐 가칭 추진위원회 조합 이런 사람들이 했었을 때에 뭐 법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서 이걸 빨리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이게 그 다만 얼마라도 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시행하라. 사실 지금 그 동의받는 사항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동의받는 거지 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지금 심은청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마치 구청에서 이게 재개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서구청장의 단장으로 한다.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단장은 제가 알고 지금 호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거기서 단장 연재 위원들께서는 저희가 물론 이제 서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네네. 이 일을 빨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맞죠? 네네. 그렇다면 뭐 지원단에 구청장 하는 것은 행정의 집행을 책임질 수 있는 구청장이 단장으로 한다. 뭐 본 의원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원단이 그 사업을 진행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라든지 그렇지. 또 분쟁이라든지 또 절차를 잘 몰라서 못 풀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지원단이잖아요. 네, 그것들은 그렇죠? 사실 구청의 입장에서 저는- 지원해줘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건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금연에 대해서는 좀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단을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지금 뭐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6개 지역 재건축이 하나, 재개발이 6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이 받는 데는 뭐 64%, 그다음에 적게 받는 데는 뭐 10% 미만 이렇게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각 지구별로 그러니까 6개가 다 용역사가 동의서 받는 게 똑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구별로 다 틀리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네. 또 사전에 준비한 구역이 이제 재물보 중학교 남쪽에 있는 거, 그 같은 경우는 지금 70.8%가 넘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추가로 저희가 동의 굳이 받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용역사가 다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같은 업체가 2개 하는 데도 있고 하는 그렇습니다. 데가 있고. 수성은 어디예요? 수성 엔지니어링? 수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신현동의 신현초등학교 북측 하고요. 그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한 대로 단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네네. 의견을 들어서 빨리 협조해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서식에 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다가 한다. 네네.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지원단 이거를 이제 서식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다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다가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서식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재개발 사업에 좋다 뭐 이렇게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데 그건 재건축 사업 지원단에게 그 전에는 했었는데 이걸 바꿔갖고 서구청장에게 동의서를 해주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게 민간업자들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출발이 했었는데 마치 관에서 서구청에서 이걸 하는 걸로다가 오해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의문, 문제 제기에 불편한 일이 발생됐을 때 서구청장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왔을 때 행정적으로 다 대처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괜찮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그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자문단을 그 동의서를 우리가 받는 게 이걸 통해서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반 민원의 질의 민원들 있잖아요. 그 질의 민원에 답변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어차피 거기서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문서로서 답변이 나가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동의서를 별도로 이 명단에서 받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문 신청할 때 서구청장한테 신청하고 서구청장이 답변할 때 서구청장 명의로 그냥 질의 민원에 답변이 나가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더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염려스러워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뭐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입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송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현재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번호 제385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직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용어 정비와 분쟁 조정 신청 시 작성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서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주요 개정 내용은 제7조 제1항 2호부터 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등 결과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3857번 주택관리과 소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직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용어 정비, 과도한 서류 요구 삭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 문서의 폐허 명확화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주례 운영 실무와 또 일치되며 주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삭제를 하는 부분이 지금 이게 그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소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신청인이든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신청을 하든 관리사무소장이 신청을 하든 네. 어쨌든 그 부분이 다 삭제가 됐는데 근데 그 부분들의 어떤 신분 확인이나 근데 이런 거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진행하나요? 신분 확인은 하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신분 확인은 어떻게 신분 확인을 하냐는 거죠. 이 신청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뭐 전화번호 다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시면은 그리고 그 교섭 경위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분 당사자인지 피신청인인지 다 확인이. 입주자 대표 회의면은 어쨌든 네. 뭐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그 내용이 있고 네. 뭐 관리사무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그 서식을 적어 왔을 때. 네. 확인을 그러면 다시 아파트 그쪽하고 뭐 서류를 받아야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해야지? 어쨌든 요 생략되기 전에 내용은 그 부분의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삭제가 되니까 그러면 삭제가 되면 그만큼 다시 또 어떤 간소하게 신분 확인할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돌려주는 거고 이거를 뭐 사본으로 해서 사본은 안 해드려도 신분증만 그분이 신분증만 보여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예, 그렇죠. 입주 대표도 마찬가지고 관리소장도 다 뭐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본인이 어디 뭐 공동주택의 소장이라고 하면 그걸 믿고 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믿고 한다는 자료가 있잖아요. 믿고 한다는 말은 좀 말이 좀 잘못된 거고 지금 어떤 신분 확인을 하는데 믿고 확인할 거면 신분 확인도 할 필요 없죠. 나는 어디 아파트 소장님들 했을 때 믿고 하는 거면 신분 확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신분증이 있으니까 신분증하고 저희 자료가 있잖아요. 네. 저희 이제 관리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 보고 소장은 누구다라는 게 다 들어오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을 하면 저희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구성 인원을. 그러면 그거 보고 확인해서 해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신청인 같은 경우는요? 신청인은 신분증 가지고 와서 여기 신청 작성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확인하고 돌려주는 거지 그거를 사본을 첨부해서 이 신청서에 첨부하는 거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뭐 좀 간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찬성이고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신분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없게 좀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385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23년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요청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감사 요청에 대한 동의율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 동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5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근거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감사 청구권 실효성 확보와 제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감사 청구 요건의 현실화, 행정서식의 체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3871번 인천광역시 서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정당은 정책, 홍보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일정 요건하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나 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이 현수막 설치 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며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구청장의 안전조치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시 도시경관 보호 및 안전조치에 협조하도록 제3조의 2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칭의 최초 사용 위치를 신설 조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3871번 인천광역시 서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당 정책 현수막 설치에 따른 책임 있는 게시문화 유도, 구청장 안전조치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명문화, 반복하여 사용되는 법령의 맨 처음 문구의 약칭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여 조례 체계 정비 등 도시 환경 보호 및 구민 안전을 기할 것을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우리 심우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거 대통령 법으로 정당 현수막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걸고 싶은데 걸고 그러는데 뭐 모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 장소를 지정해서 게시할 수 있으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한 일반 사업자 예를 들어서 분양업체에서 광고를 하면 게릴라 그 현수막이라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붙이면 월요일 오후까지는 지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숨어서 그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당 사람들은 그냥 내가 걸고 싶은데 아무데나 다 거는 거예요. 사실 이곳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 지금 심우창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본다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 그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법률적으로 지정된 것이 소방용수 시설, 비상소화 장치가 된 곳, 옥내소화 전설비, 그 다음에 소화용수비가 설치된 곳, 그 다음에 연결송수관 설비, 무선기기 접속 단자가 설치된 곳,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걸지 말아야 되겠지. 그런데 뭐 지정 게시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게시대까지 만들어놨는데 정당인 국회의원들 뭐 정당인들은 전부 다가 길거리에 그냥 보기 좋은데 아무데나 툭툭 걸어놓고 그거 하나 제대로 정비 못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잘 실행이 될까 이게 의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정당 그 현수막은 좀 지정대를 좀 사전에 그 뭐 알려가지고 정당 간의 협의를 봐서 그 현수막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의 미관은 저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법률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조례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좀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 정당이나 할지라도 뭐 현직의 국회의원이니까 마음대로 뭐 그 과장님이 이거 띄어라 저거 띄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을 해서 여기 도시 미관 저해 요인이 나오니까 조례에도 명시가 됐으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현수막을 다루 쓰는 것을 지정 게시하면 어떻겠냐.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입니다. 저도 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도시미관 부분 있잖아요.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부분. 이 부분은 되게 해석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떤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저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저해한다고 판단해서 철거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저게 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의 이격거리, 그리고 아까 이한정 의원이 법률을 말씀드렸지만 소화정과의 이격거리. 그거는 이제 도시미관 개념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고, 도시미관 부분을 좀 여쭤보는 거고, 만약 소화기든 뭐 횡단보도든 거긴 당연히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 설치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뭐 이 지역 서구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뭐 선호하는 그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수막을 좀 잘 보이게.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얘기하는 횡단보도도 아니고 소화전도 아니고 그런 곳에 걸었을 때 그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거냐. 미관이라는 거는 어쨌든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그 미적인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지금 따로 어떻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거를 좀 연구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도 있으십니까? 더 이상 네, 심우청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인데 사실 인천시에서 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해온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실행을 하는 데가 인천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저 부평 자동차 거기 지역구가 박선원 의원 지역구인데 홍영표 했던 자리, 거기에는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라고 아예 써가지고 그 해놔 6개를 걸 수 있게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보다 좀 작아, 높이도 얕고 그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아까 뭐 도시미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보기가.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도 저거를 참 괜찮겠다 저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된 동기고요. 이제 도시미관이라는 거는 뭐 보는 사람 눈에 자기 눈이 안경이니까 뭐 못도 모처럼 보인다는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그런 속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 사거리 이런 데 보면 그냥 뭐 이쪽에 걸고 저쪽에서 걸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서 좀 거기다가 걸게끔 해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 갖고, 그래서 이거 발의를 하게 됐으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청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38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출산 및 산후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이며 대상자 요건, 신청 방식, 지원 절차, 부정수급 대응체계 등 조례의 구성과 실효성이 충실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돼 원안 검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 조성하기 위해 의원 발의하는 조례로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우리 홍순서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복지안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뭐 환수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 지금 뭐 지원하고 있는 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그런 저기가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2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 중복되어가고 이 조례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중복 이 조례 때문에 또 지원을 하게 돼서 중복으로 다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인천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올해부터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지금 서구 조례에는 이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중복 지원을 했는데 환수를 한다고 그 환수가 돼요? 그 행정적인 착오로다가 그 지급을 된 건데 그 달래기가 그 이게 이제 그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취약계층 그 정해져 있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그 행복이름 시스템하고 다 연계돼서 확인을 하고 이제 지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부분은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게 되게 되면 환수 안 되는 게 사실상 참 그 민망한 일인데 그 행정착오로다가 사실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건데 이런 것도 하나의 가오 아니에요? 구상공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과장님한테? 그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업무할 때 더 촘촘히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 이거 출산비 지원하잖아요. 그럼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게 산모 1인당 150만 원이고요. 그 인서니움 포인트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출산하고 한 번만 지급하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구 취약계층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양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홍순서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7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서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출산의 출산 지원과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서구형 산후조리원을 통합하여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통칭하는 등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중복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2장 제5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3장 제13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서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387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과 공공보건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산 이후의 조리 기반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취지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제도는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판단하여 언원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혜자의 공정한 선정 등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및 수반되는 예산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출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선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심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 의원님,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혜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의안번호 3860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직진 사업의 전면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효율성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이고 위탁사무는 인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관 현황입니다. 기관명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소재지는 서구 타국로 39, 서구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면적은 302.4제곱미터이고 종사자는 센터장,
1명 부센터장 포함해서 총 26명입니다. 사업 예산은 16억 936만 7천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가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고 수탁기관 결정은 공개 무주부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38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그 만료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서구청장이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0일 3년으로 왔는데 네. 이게 조례가 발효가 되면 발효일로부터 시행되잖아요. 미리 저희가 그럼 2026년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아니 그 얘기 아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게 그 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네, 위탁 기간이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6년 이제, 1월 1일부터 예, 소요 기간이 한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서 이렇게 동의안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니 거예요? 공고도 해야 되고요. 공고 기간? 네. 아, 공고 기간. 공고 기간 포함해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그래서 3개월. 내년도 네. 1월 1일부터 네. 기간을 정한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의 정제 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